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비상 그 책자를, 사회를 보니까 아이들이 1, 2, 3, 4단원까지 그 중간고사를 봤고요. 5단원부터 5, 6, 7, 8이나 9까지. 그쵸? 그러니까 5, 6, 7, 8, 9. 그치? 9. 10단원까지 하면 넉넉하겠네. 그치? 그러면 9단원까지 이거를, 이게 5거든? 5 알지? 네. 5단원부터 한 10단원까지. 그러니까 스크랩을 해주면 기말고사 이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단어를 중심으로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아, 중학교는 뭐 배우나? 이런 걸 보고. 근데 여기 옆에 책이 있지만 훨씬 자세해. 이거만 하면 안 돼. 이거. 전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스크랩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좀 빠르게 하라고 해주는 것이지. 이거만 하면 안 돼, 절대. 문제도 풀고 그래야 돼. 자연 때문에, 그지? 자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자연 때문에 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라고 그러지. 자, 봐. 근데 이제 지형, 땅 형태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뭐냐면, 땅이 갈라지면 지진이야. 그지? 지진 때문에 해일이 발생하는 걸 세 글자로 쓰나미라고 그래. 뭐라고? 쓰나미. 그지? 지진에 의해서 파동이 일어나고, 해일, 바다가 넘쳐 넘어와 땅으로. 그걸 쓰나미라고 그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지각판. 이렇게 우리는 지각판이 있으면 이게 여기에 멘틀이라는 게 있고 여기 땡껍질, 멘틀 때문에 지각이 조금씩 움직인대. 그래서 이 덩어리가 있거든? 그 지각판이야. 지각판과 지각판이 경계가 여기 오면 충돌하겠지, 여기 속에가. 그러면 여기 잘 흔들리겠지? 이런 경계 지역에서 화산이 터져. 여기에서. 화산 활동과 비슷한 지역과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에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고. 그게 이제 태평양 있지, 우리나라 있고 미국 있고 있지, 이렇게 동그랗게, 청심환처럼 동그란 거거든. 판. 태평양에 동그랗게 여기에 조산대 이렇게 있어. 조산대. 그래서 한평탄방 조산대면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그지? 북아메리카 그지? 일본, 저쪽 유럽 위에 뉴질랜드인데, 그지? 이런 데만 보면, 여기 아메리카에 있고, 뉴질랜드는 저쪽인데, 그지? 뉴질랜드는 어디야? 호주 옆에지? 아, 그래서 환태평양이지? 호주가 여기 있고, 여기, 그지? 여기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여기는 일본,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지진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근데, 요거는, 여기 이 이 바다 지각이 밑으로 들어가고, 땅은 이렇게 위로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발생을 해, 지진이. 근데 알프스하고 히말라야는 되게 높지? 네. 이 산맥과 산이 부딪혀갖고 충돌하고 위로 같이 올라가. 그래서 히말라야가 아주 높게 솟은 거야. 그래서 산맥처럼 만들었지? 맞지? 네. 그러면 히말라야 위에 인도네시아도 그 판때기고, 이란 저쪽, 이탈리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요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탈리아, 이란, 인도 이렇게 연결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한다고. 짧은 시간에 지진이 팍팍 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그러지. 그래서 넓은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래서 지진을 인내하는, 견디는 설계가 내진 설계라고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롤러 같은 걸로 하고 놓고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게 흔들려도 쾅 안 넘어지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 그래서 내진 설계를 기초로 건축 설계를 할 때 내진성을 준다고. 이해됐어요? 응? 모르는 단어 없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 땅에서, 조산대에서 화산이 폭발한다고 그랬지? 산이 만들어지는 데에서, 지각판과 지각판 부딪혀서 산이 솟아오르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걸 솟아오르지? 그러면서 산이 만들어지는 게 조산대야. 거기서 화산이 만들어. 지각판이 부딪히니까. 그럼 화산 폭발하면서 여기에 먼지들이 슉 날아서 쌓이지? 그래서 퇴적돼. 쌓이는 게 퇴적이야. 그럼 비옥한, 기름진, 그지? 그러면 화산의 회토, 화산재, 땅이 이용해서 농사를 짓지? 그지? 화산에서 뜨거운 물 나오면 온천이지? 독특한 경관, 일본이지? 그래서 관광산업을 한다고. 그 다음에 땅이 뜨겁지? 땅 속에. 거기에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게 지열발전이라고 그래. 땅의 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됐어요? 자, 기후, 날씨가 오래된 기간, 뭐, 한 달이나 1년이나 이렇게 하면 기후라고 그러지? 날씨는 하루하루고, 그지? 기후로 관련된 거는 홍수, 비가 많이 내려. 그래가지고 강이 넘쳐. 그래서 침수하는 게 제일 심해. 홍수. 저지대. 그지? 자, 가뭄은 비가 안 내리지? 비가 안 내려면 이게 건조하다고 해. 피부가 건조해지면 불이 잘 나지? 피해 면적이 넓지. 가뭄은 비가 안 내리니까 장시간 안 내리면 농사 못 지잖아. 거기다가 가뭄이 지속되는 지역이 되면 사막의 지옥, 사헬지대가 생기지. 사막이 점점 커져. 그걸 사헬지대라고 해. 사막, 지옥, 사헬지대. 됐어요? 자, 태풍은 큰 바람과 관련돼서 이렇게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필리핀 해상 근처에서 이렇게 태풍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오지. 큰 태풍이야. 열대에서 만들어졌어. 그래서 저기압이야. 저기압이니까 구름들을 빨아들이지. 그런 다음에 돌지.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구름이 모여. 그래서 돌아. 적도 부근에 열대 지역에서 해상에서 발생해. 그래서 저기압인데,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이 오면서 구름이 다 모여서 구름이 회전을 해. 그 모양이 바람에 찍혀. 근데 그 바람이 굉장히 세. 그러니까 그 구름이 가다가 땅 붙이면 집중해서 호우를 딱 내려. 이해됐어요? 근데 이 지역에 따라서 태평양에는 태풍이라고 해, 이름이. 인도양에는 사이클론이라고 해, 이름이. 인도 옆에는. 호주에는, 윌리, 이라는 캥거루 이름 같지, 윌리. 대서양은 허리케인. 허리 대서양. 그지? 근데 토네이도는 뭐냐면, 돌풍이야, 돌풍. 열대성. 저기압이니까 모이지, 바람이. 휘 해서 돌풍. 토네이도. 열대성 저기압, 돌풍. 왜 바람이 모여갖고 하는지 알겠지? 자, 봐봐라. 여기에서 고기압이야. 그럼 바람이 이렇게 가지. 어디로? 저기압으로 가지. 네. 여기도 고기압이야. 그럼 바람이 어디가? 일로 가지. 그럼 여기 텅 졌지.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지. 그럼 맑은 공기지. 구름이 없지. 구름이 일로 다 모였지. 네. 모였으면 위로 올라가야지. 올라가다면 점점 차가워지지. 차가워지면 이슬이 맺히지. 그래서 비 쏟아내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일로 가지. 네. 그런 다음에 일로 내려오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날씨는 이 밑에, 요 밑에 구름이 여기 꽤 있으니까 여기서만 보고 저기 하면 구름이 많이 꼈네 이렇게 하는 거야. 고기압이면 구름이 다 날아가고 요 맑은 하늘이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모여서 구름이 빠르게 모여서 막 회전해. 그럼 토네이도. 알겠어요? 응? 네. 자, 긍정적인 면으로는 가뭄이 없어지지. 비가 오니까 물, 용수, 사용하는 물도 공급해주지. 더위도 식혀주지. 그 다음에 이 적조 현상은 물이 보면 거기에 미생물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양분이 많으니까 왜? 생활 쓰레기를 내보내니까 음식물 찌꺼기 먹고 막 미생물이 늘어나지. 근데 산소가 없지. 근데 비가 막 내리면 물 섞이지. 공기에 있는 산소도 같이 쭈르륵 들어가지. 그래서 적조 현상이 줄고 지구의 온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태풍 말고 그 바다 위에 생기는 거 어떻게 생겨요? 바다 위에 뭐 생기는 거? 그러니까 막 그게 토네이도라고. 그 토네이도. 자,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더 재촉되기도 한데 인간이 활동을 해서 홍수가 더 커져. 홍수는 말이야 물이 넘치는 거지. 네. 그런데 봐봐, 인간이 산업화해서 공장 만들고 도시화해서 집 짓고 이래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막 변화시키지. 그러면 자연환경에 있는 나무 이거 도시화하면 나무 잘라야지. 산도 없애야지. 그지? 그럼 파괴되면 산이 있으면 나무가 장점이 뭐냐면 요 뿌리에다가 물을 보감고 여기 이파리에도 물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흘리면 냇물이 졸졸졸 계속 지속적으로 잘 흘러. 산도 잡고 있고. 근데 이게 나무가 없으니까 물을 여기 보관을 못하지. 갑자기 쏠려 나오지.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무분별한 마구마구 자원을 개발을 하고 지역을 개발하니까 자연이 피해갈 만큼 입지. 특히 산업이 발전하면서 화석연료는
석유는 공룡이, 공룡, 동물성이 물려가지고 공룡일지, 동물성 기름. 석탄은 식물이 묻혀가지고 된 화석이야, 둘 다. 땅속에 묻혔던. 그래서 화석연료야, 석유, 석탄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석유, 석탄의 사용이 증가되지. 증가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지, CO2가. 그런데 이거를 나무도 다 잘라버리지. 그러니까 CO2가 나무가 먹어야 되는데 CO2가 쌓이지.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CO2가 이렇게 막처럼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안 나가, 튕겨서. 원래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들어오고, 적정량이. 그러니까 이게 꼭 유리같이 돼 있지. 네. 그게 온실 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뭐라고, 유리나 아니 비닐처럼, 온실처럼 효과를 했지. 유리나 비닐처럼. 네. 그걸 온실 효과라고 그러고, 온실. 온실처럼 뜨거워진다고. 온실 안에는 식물 잘 그리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럼 지구가 뜨거워지지. 문제는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지구가 균형을 잃어. 열 있는 것처럼, 열감기처럼. 그 자연재해가 횟수가 늘어나고 피해도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버렸다고.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증가됐어. 더 인간이 개별하면서 홍수 피해도 더 강해졌다고. 집중호우가 옛날에는 적절하게 지구가 균형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홍수도 엄청나게 커져버렸다고. 그러니까 봐봐, 숲이 다 없어졌지. 녹지공간, 녹색 땅. 숲이 부족해졌지. 아스팔트로 다 도로 이렇게 막아버리지. 그러니까 땅이 비물이 스며들어 못 스며들어. 그러면 다 쓸려갖고 여기에서 한꺼번에 거거거거거거 흐르지. 그러니까 홍수나 안 나. 홍수 나버리는 거야.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넘쳐버려. 조금만 와도. 녹색 경관이면, 야, 이 잔디면 밑으로 스며들지. 네. 그럼 물을 좀 보관하지, 땅이. 그러다가 좀 줄줄줄 흐르지. 근데 시멘트면 보관을 못하니까 한쪽으로 쫙 흘러서 구구구 하지. 그렇게 돼. 근데 그 구구구 가는 하수구가 담배꽁초로 막혀있으니까 막혀있지. 그럼 넘치지. 그러니까 조금만 비 오면 못 넘치더라. 자, 무분별하게 산도 다 개발하니까 숲 다 없애버렸지. 숲이 뭘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물을 갖고 있는다고. 나무, 흙도 잡고 있고. 근데 물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홍수 조절 안 되지. 네. 가뭄 될 때 여기서 물이 숲에서 졸졸졸 흘러가는데 가뭄도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야. 자, 인간에 의해서 홍수, 물이 넘쳐. 넘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분별한 도시 확대 안 되고, 그치? 근데 저지대는 낮은 지대지. 네. 낮은 지대에 집을 마구잡이 짓니까 이게 물 빠져나가는 길도 제대로 못 만들지.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고, 조림이 뭐야? 숲을 조성해, 창조해, 만들어. 저수지에다 물을 보관하면 되지, 안 넘치게. 그 다음에 하천이 잘 안 넘치게 튼튼하게 길 옆을 만들어야지. 어? 이해돼? 안 넘치게 여기서 돌로 쌓고 하천이 잘 흘러가게 하는 거를 사방공사라고 그래. 무슨 공사? 사방공사. 이렇게 공사를 해. 그래서 어쨌든 무분별, 마구잡이로 개별하면 피해가 생기니까 예방해야지. 특히 도시에다가 녹색 땅을 늘려야, 그지? 갑자기 넘치지 않지. 숲도 가꾸고. 자, 인간이 활동을 해버렸어. 인간이 활동을 했는데, 모래사막이 계속 넓어져. 사막화가 왜 되냐고? 사막 주변에 원래는 초원이 있었거든? 이 초원에다가 마구잡이로, 말이나 양이나 이런 걸 키워. 그럼 얘들이 뭘 뜯어먹어? 말, 양이리. 풀을 다 뜯어먹어. 그럼 여기 건조해, 비 안 내려. 그럼 이게 다 뭐 돼? 사막이 돼버려. 과도한 농경지냐? 봐봐. 여기에 숲이 이렇게 있었어, 숲이. 근데, 이걸 불태워. 화전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농사져. 그럼 숲이 없어졌지. 네. 그러니까, 과도한 농경지 개발하니까 나중에 비 안 내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사막 되지. 산림 다 벌채되지, 그지? 최근 온난화로 가뭄이 계속, 이쪽은 너무 가뭄, 이쪽은 너무 홍수, 이렇게 된다고, 지구가. 그러면 사헬지대가 뭐 된다겠어? 사막이 늘어나. 그게 어디냐면 중국 내륙 지역하고 몽고 지역이요. 몽고랑 중국이 있는데. 여기서 황사가 다 날라와, 우리나라까지. 인도도 큰 나라니까 사막 있지. 네. 오스트리아 가운데, 호주 가운데 사막 있지. 아메리카의 서부에 사막 있지. 이 사막이 점점 커진다고.
자, 사막 방지를 위해서 유엔은 사막 방지 협약을 맺었어. 사막 방지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국제연합, 유엔이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그치? 맞아요? 자,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우리나라는 홍수, 강 넘치고, 가뭄, 비 안 내리면 진짜 문제예요. 왜냐면, 씨앗을 수려야 되는데, 농산물을, 물이 없어. 농만 있는 게 아니라 밭에도 뿌려야 되는데, 밭은 물을 데울 수가 없어. 물을 부을 수가 없어. 태풍도 갑자기 와서 문제고. 태풍 해가지고 과일 다 떨어지지. 네. 그거 새로 가는 거 선생님 그 손해평가사 자격증 땄잖아. 농민들이 보험 들어. 그럼 그걸 평가해 주는 거야. 자, 홍수와 가뭄. 홍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는 재해. 왜 그러면 장마전선이 뭐냐면 이 전쟁하는 선처럼 장마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는 온난전선이 따뜻한 거 동그랗게 따뜻한 공기가 와. 이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와. 둘이 팽팽해. 전쟁터처럼, 전선처럼. 팽팽하니까 차가운 거, 뜨거운 게 만나면 차가운 거, 뜨거운 거는 뭐라고? 습기가 많고 차가운 건 해. 그러면 습기가 많은 공기를 얼려버려. 그러면서 뭐가 내려? 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막 내려. 근데 그게 장마는 오랫동안 머문다고 여기서. 태풍은 순식간에 오는 거고. 필리핀에서. 그래서 집중호우는 똑같아. 비가 계속 많이 내려. 자, 가뭄은 가을이가 봄철에 일어나거든. 봄,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이 뭐냐면 고기압이 여기를 갔다 기압이 높은 게 공기가 많은 거거든. 기압이 높은 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여기에 딱 기압이 여기에 이동성 고기압이 여기에 딱 자리하고 안 움직여. 그러니까 계속 맑은 공기 하늘에서 내려오고 뻗치지. 구름 다 옆으로 뻗치지. 네. 구름을 다 쫓아냈으니까 고기압으로 구름이 다 쫓아냈으니까 가뭄이지. 이해됐어요? 이동을 안 하고 이놈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어. 기압이. 그래서 가뭄. 그러니까 계속 날씨는 맑은 거예요. 구름은 없는 거예요. 황사는 날라오지만. 됐어요? 네. 태풍은 초가을, 늦여름에서 초가을, 8, 9월 달에 필리핀 남동쪽에서 발생해갖고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휘어진다고. 방향으로 치면 봐봐, 여기서 발발해서 이쪽으로 가지. 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지.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지? 맞지? 그럼 진로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피해가 많대. 그럼 봐봐, 태풍이 뭐라고 이렇게 치지. 그럼 어디에가 여기가 박살난다고. 여기가 박살. 알겠어요? 네. 에?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피해가 많은 거야. 그치?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지? 여기다가 때리든지, 여기다 때리든지, 여기다 때리든지, 이렇게 하겠지? 네. 그러면 태백산맥이 있지? 네. 그럼 이쪽 박살 나겠지? 요 밑에 박살 나겠지? 알겠어요? 자, 홍수, 가뭄, 태풍 피해가 있어. 가뭄, 홍수, 가뭄, 태풍. 홍수는 뭐야? 제방, 뚝 쌌고, 그지? 댐도 큰 댐, 제방이 크면 댐이야. 대청댐처럼. 네. 저수지는 조그만 거야. 제방으로 막아놓은 거야. 그 다음에 숲을 세우고, 홍수. 자, 제방으로 물을 만들어. 물 막어. 그지? 물을 가져, 보호해. 가뭄은 댐으로 물을 만들어갖고 여기로 뿌려줘야지. 네. 댐은 둘 다 되지. 네. 산림 녹화도 둘 다 되지. 네. 자, 습지 보전은 뭐냐면, 이렇게 댐을 통해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물이 축축한데. 물이 물을 머금고 있는 거야, 습지가. 습지가 뭘 머금고 있다고? 물. 그럼 똑같아. 물을 머금는 거. 그러면 이 습지가 있으면 물을 계속 품어내겠지? 저길로, 개천으로 습지를 보존하는 거라고. 됐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 또 폭설, 눈이 굉장히 많으면 산사태로 무너지지. 폭설은,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가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시베리아에서 공기 단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 그지? 그런 다음에 어디에? 산에 딱 묻혀. 그지?
그래서 시베리아 기간 차가운 거하고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겠지. 어? 네. 바닷물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다 강원도에다가 쏟아놓지. 시베리아 계단이 와갖고 여기서 만나면. 그러니까 거기다 스키장 있지. 평창 레저시설, 노는 시설 있지. 근데 이 눈이 녹으면 나중에 뭐가 돼? 농업용수 되지. 자, 폭설이 일어나면 제설 작업, 눈을 제거하는 작업 해야지.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려. 염화칼슘이 소금이야. 염화칼슘 소금을 왜 뿌리냐면 바닷물은 덜얼지. 이렇게 눈을 치워놨는데 눈이 조금 쌓이는데 이게 녹아갖고 얼음으로 되면 다 미끄러져서 사고 나잖아.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면 덜얼지 물이. 그러니까 달리기가 좋지. 이해됐어?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리든지 뭐라고? 모래를 뿌리잖아, 모래. 교통이 소통 잘 통하라고. 산사태 하는데 아까 사방공사 한다고 그랬지? 사방댐 댐 설치하고 맞지? 에? 이 벽이 안 무너지게 묶는 게 사방댐이요. 숲도 가꾸고 주민 대피 체계를 해야지. 그 다음에 경사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너무 경사가 가파른데 여기 도로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네. 고속도로 달리면서 이런 거 정비 안 하면 산사태로 무너지면 여기 흙 맨날 쌓이면 자동차가 다 끼 하고 꽝 사고 나게. 알겠어? 뭔지 알겠어? 경사면? 네. 자, 다음에 인구 분포. 인구가 퍼져 있는 거. 전 세계 사람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자, 북반구에 많이 살아. 세계의 90%가 육지에. 왜 그러냐면 자, 지구 이렇게 보면 여기 유럽, 여기 러시아, 여기 중국, 여기 다 있어. 그래서 육지인 90%에 북반구에 살아. 북이 20도에서 40도에. 여기 더운 데는 안 살아. 여기 온난 지역, 너무 더운 데는 덜 살고, 그지? 그 다음에 하천 주변이면서 평야가 있어야 돼. 해안이야 돼. 봐봐, 중국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강이 여기에 황하가 있고 여기가 뭐라고? 양쯔강 있지? 그러면 여기에 제일 많지 도시들이. 왜? 여긴 산이잖아. 엄청 높은 산. 바다에 평야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 쌀을 만들지. 그래야 여기서 먹고 살지. 그래서 해안지대 평화, 하천 주변. 쌀 때문에 아시아가 제일 인구가 많아. 부양력이 높아서. 근데 오세아니아는 호주는 얘기했잖아. 이 해변가 좀 쓸만하고 이만큼이 사막이요. 호주는. 이게 뭐라고? 사막. 이렇게 세? 그러니까 아시아가 제일 많은 거야. 중국. 자,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연적으로는 기후, 날씨 기후, 지형, 땅. 이거는 하늘의 기후. 이거는 땅의 지형.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거야. 그게 인문이야, 사람. 그지? 산업, 문화, 역사도 인간의 역사, 문화, 그다음 산업. 그 지역, 기후 지역에 영향받아서 인간들이 적응한 게 산업이었는데. 관광산업도로. 그지? 자연적 요인이 컸는데 기후가 따뜻하고 물이 풍부해야 돼. 따뜻하고 물이 풍부하고 평야해야 돼.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당연히 자원이 있어야 돼.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 교통으로. 자원을 교통으로 실어갖고 산업이 발전되는데. 이해됐어? 네. 그런 인문사회적 영향이 큰 영향을 끼치는 거야, 현재는. 맞지? 자원을 싣고 교통 타고 가서 공장에 가갖고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요? 자, 인구 밀집 지역과 희박 적은 지역. 밀집은 밀도 있게 집합한 지역, 희박한 희소하고 드문 지역. 자, 밀집 지역은 뭘까요? 아시아, 많지? 중국. 네. 남아시아, 벼농사 짓는데 인구 부양력이 벼가 많이 자란다고. 한 알 심으면 200알 난단 말이지. 250알, 300알. 그럼 200배가 되잖아. 한가운데면 200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넓은 평양에 계절풍이 불어와서 비가 내려줘야 돼, 비. 벼농사와 인간 생활이 유리한 거야. 이제 서부 유럽과 미국 북동수 대서양. 자, 서부 유럽은 선진국 있지? 네. 미국 북동부에 공장 있고 막 그러지? 네. 일본 태평양에도 발달했지? 네. 경제가 발달했어. 일자리가 많어. 생활환경이 좋으니까 선진국. 그 일하러 가. 후진국 사람들. 그치? 사람들은 어디 모여 샀을까요?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50% 이상, 50% 뭐야? 한 80% 모였지. 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대도시나 위성도시. 이게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에서 이렇게 기능을 하는 숙박시설, 뭐 공장, 여기에서 출판단지, 여기는 화해시설,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도는 게 위성도시야. 됐지? 포항제철, 맞죠? 울산조선소, 광양제철, 그치? 남동, 남쪽, 우리나라가 이렇게 쓰면 남쪽이면서 동쪽, 여기에 있는, 남동 쪽, 동해면서 남쪽, 여기에 있는 남동, 임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여기. 포항, 맞아? 광양, 울산? 네, 여기가 부산? 네. 포항, 울산, 광양. 자, 태백산맥의 소백산맥 일대는 산지, 농어체는 사람이 적지. 네.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거에는 농경사니까 농업을 많이 해서 평야 지역에 제일 많았다고. 그래서 나주평야, 왕건이 거기 딱 결혼했지. 후백지에 경북하고. 네. 그래서 남서부에 그지? 나주평야, 호남평야, 그지? 네. 호남평야 여기에 백제를 건국하는 거지. 요걸 기반으로 이순신이 거기에 나온 쌀로 잘 지켜가지고 해전을 승리했지. 네.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거기에 밀집돼 있으니까 거북선도 만들고 판옥선도 만들고 한 거 아니야. 자,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을 했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새마을운동도 하고, 그 이후에는 산업, 경제개발, 새마을운동, 교통, 일자리 풍부, 도시의 인구가 모이기 시작한 거지. 이게 도시화예요, 도시화. 도시로 가는 걸 이촌향도라고 그러지. 농촌에서 이동해서 도시로 간다. 그럼 향도, 향해서 간다. 향도, 이동한다. 이촌, 이동, 이촌, 향도. 근데 이제 도시에만 살다가 부자들이 시골에다가 집 짓고 전원 생활하지. 네. 이게 이렇게 돌았으니까 유턴 현상. 도시에서 어디로 가? 시골로 간다고. 이 유턴 현상 알겠어요? 네. 자, 인구 이동을 보니까, 세계 인구 이동을 보면, 자, 흡수하고 인구가 흡수하는 원인이 뭐냐면, 원인. 인구를 흡수하는 원인이 뭐냐면, 일자리 많고, 쾌적하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일로 다 가잖아. 그럼 탈출해. 그러면, 돈 조금 줘. 열악한 주거환경, 분쟁과 전쟁. 진짜 북한이네. 배출해. 세계 인구들도 국가 간에도 이동해. 국제이동. 봐봐.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은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청교도라고 그러지. 네. 프로테스탄티즘, 그지? 오스트리아로도, 호주로도 갔지. 어? 그래서 원주민들도 있었는데,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 넘어갔잖아. 그지? 자, 흑인 노예들은 강제로 이동했지. 잡아가지고 팔았지. 유럽, 북아메리카, 오사니아 지역, 유럽으로, 북아메리카, 유사니아로 왜 갔어, 일로는? 미국으로 왜 갔어, 북아메리카, 미국? 호주로 왜 갔어? 유럽으로 왜 갔어? 일자리 찾으러. 경제적으로. 도시가 발달돼 있고, 돈 많이 주고, 거기 가면 교육하고서 교육이민 가잖아. 그러니까 인구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근데 봐봐. 남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보다는 좀 더 못 살지?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일하러 가지? 네. 아프리카도 이쪽으로 가자 일하러. 네. 일부 아시아,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가난한 지역도 미국 가지 맨날 돈 벌러. 그래서 빈곤하고 낮은 수준 돈 조금 주고 교육받기도 힘드니까 그쪽으로 다 가는 거지. 근데 아프리카 맨날 저 분쟁, 내전이 발생하니까 도망가지. 난민들이 발생하면 이쪽으로 가고 싶겠지. 맞아요? 서남아시아도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인구가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이 잠깐 되고 있어. 지금 개발 중이야. 그럼 뭘 만들어? 신도시를 만들지. 네. 신도시를 만들면 그 주변에 있는 농촌 사람들 전부 다 일하러 오지. 월급 많이 준대. 그러면서. 그지? 그래서 촌에서 이동하고 향한다 도시로. 이촌향도. 이해되세요? 네. 이동. 그런데 나중에 선진국이 되면 도시에서 살기 힘들어. 그냥 이제 시골, 한적한 시골에다가 여기다 빌라촌 만들고 할 거야. 그럼 뭐라고? 유턴 현상. 시골에서 도시 갔다가 다시 시골 가니까 이렇게 자동차 하면 유턴이라고 그러지 이거? 네. 자, 우리나라 인구 이동을 보시면 국제 이동, 일제가 강점했을 때는 토지를 뺏겼지. 네. 강제로 노동력이 남으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토지를 뺏은 다음에
이럴 자리 있다고 하면서 만주나 연해주를 기차 타고 그냥 보내버렸어.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만주가 여기 만주, 연해주는 그 더 위에. 광복 이후에는 해외 동포들이 귀국했지. 북한 주민은 남쪽으로 넘어오고 월남. 19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경제 시작했지. 경제적 이유로. 근데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해서 외국에 독일어는 파독 광부나 간호사 광부로 미국으로 막 일하러 갔어. 노동자들. 70년대는 경제 건설 기술로 해가지고 막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해갖고 노가대 뛰어서 길 놓고 뭐하고 해서 돈 외화 좀 벌어오자고. 80년대는 조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공부하러 갔어. 그래 공부한 사람들이 해외에 취업했어. 그 다음에 돈 조금 버는 사람은 교육받으러 은퇴하러 미국으로 갔어. 최근에 우리나라는 외국인 좀 증가했지. 네. 일자리 찾으러 공업지역, 뭐 수도권 근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결혼 이민해서 베트남 아가씨나 아니면 뭐 캄보디아 아가씨나 뭐 이렇게 해서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해갖고 많이 오지. 그래서 다문화라고 그러죠 요새는. 네.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왜 그러냐면 베트남 아가씨들이 순종적으로 말도 잘 듣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고 똑똑하고 그렇대.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네.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을 선호해. 결혼하는데. 어쨌든 출신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지 외국인들 중국인이 제일 많지. 네. 뭐 관광지 가면 다 중국인이고. 자 보세요. 일제강점기는 여기서 어디로 갔어? 만주나 연해. 그제 이런 데로 독립운동하러 갔지. 네. 광복이 되니까 다시 우리나라로 수도로 모였지. 네. 6.25 전쟁하니까 남쪽으로 피신했지. 이거 이쪽으로. 뭐예요? 어? 1960년대 서울 수도권 경제개발. 60년대 이후에는 부산이나 서울. 됐지요? 이거 부산 조금 오잖아. 이해됐어요? 네. 자, 1950년대는 6.25 전쟁이 있어. 1950년 6월 25일 날 피해서 부산으로. 이렇게, 부산으로. 1960년대는 공업화로 어디요? 이촌양도인데 제일 공업화 많이 된 데가 어디요? 서울. 서울 인천. 그런 다음에 어디요? 이건 일본이고. 남바토 부산. 서울은 일본. 맞아? 1990년대는 신도시가 건설되고 조금은 퍼지긴 좀 하지만 그 근처에 다 뚜렷이 다 있지 뭐. 됐어요? 네. 세계 인구 문제 지역별로 자 세계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됐어.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그제? 그러면서 이 공장에서 막박 찍어냈어. 근데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어.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돈을 좀 받았어. 그러면서 의학으로 고쳐가지고 평균 수명도 좀 늘어났어. 그래서 페니실린이나 마이신 이런 거 하니까 아이들 사망률도 줄었어. 줄어들었어. 많이 살아남았지. 네. 그렇게 되다가 선진국은 출생률도 많이 태어나고 이 출생률 많이 안 나. 사망률도 적어. 그러니까 자 조금 낳는데 더 죽어. 그러니까 천천히 인구가 줄어. 완만하게 천천히 정체되든지. 왜 조금을 낳고 죽는 건 죽지만 낳는 건 조금 낳아. 자, 개발형 한국은 선진국 의료수를 받아들이면서 사망률은 낮아졌는데 출생은 많이 해. 애들 팍팍 나. 그러니까 애들이 팍팍 늘어. 이해됐어요? 자, 이 인구가 이렇게 되는 거야. 후진국은 이렇고 개발도상국은 이렇고 선진국은 이래. 선진국은 천천히, 개발도상국은 팍팍, 후진국은 많이 낳고 많이 죽어. 아, 벌써. 개발도상국은 많이 낳고 조금 죽어. 그러니까 팍 늘어. 이해됐어요? 네. 자, 다시. 선진국은 뭐라고? 많이 낳고 출생률하고 그 사망률. 조금 죽어요. 조금 낳고 조금 죽어. 개발도상국은 많이 낳고 조금 죽어요. 많이 낳고 조금 죽어. 후진국은 많이 낳고 많이 낳고 많이 죽어. 많이 죽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건 많이 늘겠지, 인구가? 네. 이건 좀 비슷하겠지? 네. 이것도 비슷하고? 네. 자, 개발도상국 인구 문제. 세계 인구의 성장률 주로 팍팍 늘어. 사망률 낮아. 출생률은 높아. 그러니까 많이 낳지. 안 죽지. 배고프지. 가난한. 이게 빈곤은 가난이야.
기하는 배고픔. 해결책. 경제 성장을 빨리 해서 식량을 증산해서 먹여야지. 네. 근데 성비, 남성 여성이 불균형해. 유교를 영향받은 중국은 남자를 많이 낳아야 되고, 여성이 차별되는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여성 안 낳고 남자를 더 낳기로 원해. 남아 선호야. 남자 아이를 선호해. 자, 선진국 인구는 출생률이 낮아. 여성의 지위가 상승해서 여자도 일하지. 네. 사회활동 증가하지. 그러니까 여자들 바빠. 애 낳을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령화. 다 나이가 먹어. 늙어. 안 죽어. 의료기술 발달로.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엄청 높아지네. 그래서 90살에서 120살 사이가 많네, 노인도.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해지지. 애를 안 낳으니까. 노인들도 부양, 먹여 살려야 되지. 그치? 네. 그럼 노인들 일을 못하니까 돈만 계속 사회보장비, 연금 계속 줘야지. 네. 그럼 이 줄 연금은 누가 벌어야 돼? 젊은 애들이, 젊은이가. 젊은이가 벌었는데 젊은이 수는 적어. 네. 이건 10명이요. 여기서 50명이요. 그럼 이거 벌어갖고 이거 다 줄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줘서 플러스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 플러스 40명. 플러스 알파 외국인. 그래서 일을 많이 해야지.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이 노인을 여기를 55세에서 노인을 우리 70까지 일합시다. 그래서 70세 이렇게 올려야지. 아 요새 70까지 일해. 진짜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 했냐? 너 그거 알아? 네? 손해평가사라는 시험에서 72살인 형님, 70살인 형님이 시험해서 자격증 땄어. 나 일하겠다고. 왜 그래? 너 지금 공부하면 너 100년을 먹고 살아가야 돼. 네. 자, 저출산, 낮은 출산, 이거 산모지? 애 조금 낳는 거. 근데 고령화는 연령이 높을 거야.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고. 애를 조금 낳고. 그지? 성중국처럼 돼가지고 있지, 이렇게. 6.25 전쟁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어. 근데 왜 저출산하냐? 여성이 이제 맞벌이를 해, 사회차이가. 결혼도 늦게 해. 옛날에는 24, 5살 했는데 요새는 34세 하고 그러네, 보통. 아니죠. 27, 8, 28, 29, 30 넘기 전에 했거든, 보통. 27 정도 했는데 요새는 막 35세 하고 막 그러네. 결혼 연령이 올라갔어. 출산도 안 해. 육아 아이 키우고 가사 노동을 하는데, 그지? 아이 키우고 가사 노동하는 걸 힘들어해. 왜? 일을 병행해야 되니까. 그지? 네. 교육비도 증가했대. 한 명이니까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변했어. 뭐 애 많이 낳아야 돼? 뭐 이렇게. 결혼 안 해야지? 뭐 이런 가치관도 있고. 생각이 변했다고. 가치관, 생각, 인생관, 사고관. 자, 고령화로 나이가 많아. 경제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65세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인데, 고령으로 가고 있는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래. 그지? 근데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돼요? 이거 표본 보면 되겠지. 통계청 들어가면 나와. 저출산, 애를 조금 낳고 고령화 나이 되면 뭐가 되냐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연금하고 보험은 많이 줘야지. 노인들이 많으니까. 맞아? 그러면 세금이 감소해 인구가 줄어. 그럼 뭔가 사지를 않아. 인구가 줄으니까. 노인들은 돈 얼마 없으니까 조금밖에 안 사. 그러니까 잘 안 팔려. 그게 불경기업, 경기 침체. 그러면 노년층을 부양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청년하고 장년층 이 부담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국가도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야. 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노인층은 질병, 가난한 사람들, 혼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저출산, 출산을 좀 하게 보육시설, 애들 키우는 시설 확충하고 공공서비스도 지원하고 양성평등으로 여자들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고령화가 되면 연금제도, 근데 국민연금 부지,
고령화 때 조금씩 돈 받으라고, 그지? 사회보장제도, 아플 때 치료해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년이 옛날에는 50살, 60살 했는데, 65살까지, 노인이 65살이었지, 아까? 네. 65살까지는 기본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직업 하려면 직업훈련도 또 해야지. 네. 그런 것 때문에 직업훈련 한다고. 1980년에는 많이 나니까 3,000일은 초만원. 1990년에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나 성비 불운영. 여자 짝꿍이 적어. 2000년 1, 2, 3운동. 결혼 후 1년 이내 임신, 이명 자녀, 35세 이전에 나 건강해서리다. 1, 2, 3.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자꾸만 한 명만 나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면. 자, 도시. 이건 몇 번이냐? 6, 7이네. 그지? 네.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도시가 발달한대, 도시. 그러면 도시는 인구가 인구가 밀접하게 정도. 빽빽할 그지? 여기 이 땅 안에, 이만큼 땅 안에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게 인구 밀도야. 높으면 여러 명 있는 거야.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에요. 집중해서 사용한다고, 집약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거리에 여기에 빌딩을 졌지? 네. 그러니까 집약도가 높은 거야. 여기에서는 콩밭으로 쓰지? 네. 한 병만 쓰지? 집약도가 별로 없는 거야. 이게 이 사거리에 집약도가 높은 거야, 집약적. 생활 편의 시설로 집중됐지? 네. 좋은 거. 주변 지역의 중심지지, 여기가 중심지. 맞지? 여기는 1차 산업인데 여기는 2차 산업, 3차 산업이 많지. 공장도 많고 서비스도 없고, 그지? 네. 아,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데 여기는 거의 농사 짓고 거의 물고기 잡고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지? 네. 농어촌은, 그지? 자, 도시의 의미.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그게 도시화됐다는 거야. 도시화. 봐봐. 초기에 농촌에다가 공장으로 가자 도시로 가자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 포화되니까 더 이상 못 가지. 초기 속도가 가속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종착 이제 마무리. 이해됐어요? 초기 단계는 여기 농사 짓지, 농사. 대촌락, 농촌, 어촌, 불악에 있지. 그러다가 가속화하면 산업화되면 여기 도시로 가지. 빠르게. 도시로 많이 모이지. 도시화를 급격히 되면 막 집 막 짓지. 반잣집도 짓고. 그리고 또 재개발하고, 그지? 인구가 증가하면 이제 도시가 너무 사람이 꽉 차면 이제 더 이상 안 늘지. 그럼 완만하게 조금씩만 증가하고, 그지? 자, 수도권 서울 봐봐. 서울 옆에 인천, 경기도 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서울이고 여기 서해안이야. 여기 인천이지. 여기 집 짓고 여기 집 짓고 여기도 집 짓고 하다 보면 이어져서 이만큼이 수도권 돼버렸어. 공업정책으로 서울 근처에 공장 무지하게 많이 졌어. 인천하고. 인천 여기지. 항구로 들어오지 물건이 원자재가. 네. 서울은 여기지. 그럼 여기 공장 다 졌어. 됐어? 그러니까 위성도시도 졌어. 이 서울 옆에서 너무 빡치니까 여기다 신도시, 여기도 신도시 하다 보니까 이어졌어. 커지고. 위성도시는 인공위성처럼 분담해서 서울의 기능을 분담했는데 뭐 연결해줘. 그러니까 또 옆에다 신도시 또 줘. 그래서 고양, 안양, 군포 그랬더니 또 연결돼. 서울 인구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인천광역시도 커지고 경기도도 커지고 서울도 커지고. 위성도시는 뭐야? 서울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뭐라고? 서울이고 여기 인천이면 서울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졌어. 졌더니 이게 더 커져.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포함돼 버렸어. 그래서 여기다 또 새로 신도시 또 줘. 이해됐어? 네. 자, 급격히 인구 성장, 인구가 늘어나. 19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은 1962년부터 시작됐다겠지? 네.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대도시 남농이행 포항제철부터 이런 데 있지. 경제개발 5개년 5년씩 끊어가지고 경제개발을 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태백, 보령, 문경 이런 데서 석탄을 많이 했는데 석유를 막 들여왔어. 그러니까 석탄도 조금 고갈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공장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인구가 줄었다고. 태백, 보령 알지? 대천? 네. 문경 세제 있는데 태백 관광, 그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봐봐. 1960년대 산업 만들고 도시화 되는데 서울 크지? 부산 공장, 인천 공장, 수출하는 공장, 우리나라에 쓰고 수출하는 공장, 여기에 들어오는 항구, 제일 큰
첫 번째 항구, 두 번째 항구, 우리나라. 제일 큰 도시. 촌에서 이동해서 도시로 갔다고. 포항제철, 그지? 울산, 현대, 자동차, 창원, 기계단지, 기계공업, 중화학공업, 무겁고 화학공업, 석유도 다루고, 이거 기계 만들고 그런 거. 쇠나 기계. 공업도시. 대도시 인구가 집중되지, 집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아파트 팍팍 지고, 아파트가 팍팍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고. 그러니까 신도시, 위성도시 팍팍 만들고, 그래서 성남, 고양, 안양, 서울에서 여기서 출퇴근해, 여기까지, 사람들이. 왜? 서울은 집 질 데가 없으니까. 일은 만들 자리는 많고. 자, 봐봐. 여기 도시며, 도심에 뭐 있어? 빌딩. 빌딩. 그 다음 주택가 있지, 여기? 주택가. 요 바깥에, 요 두 개. 요거는 주택가지. 주택가에는 당연히 학교 있어야 되지? 네. 그런데, 여기에 봐봐. 숲 근처에 공기 좋은 데 고급 주택가. 도심에서 여기서 걸어서 출퇴근해야지. 에? 그러니까 여기는 저급주택가. 이해되세요? 도시 중심에 일자리로 가잖아. 그러면 여기에 사거리가 있지. 둔산 사거리. 네. 그럼 저기 여기는 태평 사거리, 여기는 무슨 사거리, 이렇게 또 사거리들 있지? 이건 부도심. 대전에서 빠져나가서 여기 딱 되면 여기 신탄진, 위성도시, 뭐 이런 거.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개발지역으로 녹색으로 여기 개발 못하게 되지. 도시가 너무나 팽창될까봐. 여기 녹색 개발지역으로. 자, 봐봐. 도심은 도시의 중심이지. 교통이 편가래. 야, 사거리에 은행 있지. 금융은행. 사거리에만 있잖아. 사람들 많이 오는 데만. 그 다음에 여기에 사거리에 가면 둔산 중심에 가면 법원도 있고 뭐 시청도 있고 행정. 백화점도 사람들 많이 오는데. 빌딩의 기업본사, 빌딩. 건물이 밀집. 부도심은 뭐라고? 완전 이렇게 중심 말고 또 영등포나 아니면 대전도 저쪽에 보문 사거리, 가양 사거리 이렇게 있지? 에? 중간 지역을 연결해야 돼, 도로로. 그래서 사거리에 보면 편의시설 다 있지, 상점들. 중간 지역은 오래된 주택 있고, 공장과 학교 있고, 도심에서 가까운 주택가, 상가. 그지? 따로 떨어져 있지? 왜? 빌딩이 있는 게 아니라 잠자는 지역이니까.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비싼 빌라촌이 있어, 신흥주택. 더 멀어지면 공장 있고. 외곽 지역에다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빌라 단지로 아파트 짓지.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녹색은 설정해서 여기는 산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 개발지역은 도시가 너무 확장되는 거라서 개발을 막아주는 구역이요. 그래서 녹색이요. 그럼 못 건들게. 집 못 짓게 하고. 되시죠? 네. 자, 도시 내부 지역은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데, 중심 업무 지역, 빌딩 맞아? 네. 상업 지역, 여기, 저기, 그 가게 많지? 네. 공업 지역, 공장 많은데, 주거 지역,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분화, 나눠졌다고. 인구 공동화. 자, 중심 업무 지역이야. 빌딩, 변호사회관 빌딩이야. 그지? 네. 낮에는 사람들 많지. 밤에는 다 집에 갔지. 네. 인구 밀도가 차이가 나지. 주말엔 사람이 없지. 네. 그래서 주말에 김치찌개 먹으러 가니까 사람이 없잖아. 근데 평일날 낮에는 사람들 뻐글뻐글 하잖아. 자, 낮에는 도심에서 일을 하다가 밤에는 찻집으로 돌아가니까 탁 비지. 그래서 빌공짜, 공동화. 공동. 빌공. 접근을 하는데 낮에는 접근하지만 안 하잖아. 근데 땅값이 지대가 비싼 데고 도심에서 사면, 빌딩에서 사면 되게 비싸지. 그 뉴욕 빌딩, 뉴욕에서 사무실 있는데 주거 단지를 하면 굉장히 높은 아파트면 엄청 비싸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살아. 접근이 잘 되는 지역. 그치? 높은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접근 높은 지역이 아니지. 그치? 산 이런 데는 뭐 판잣집 있고 막 그러지. 나라서 이 도로가 발달된 지역이 비싸지. 자, 중심 업무 지역은 높은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심에 위치한다. 도심. 지대는 높은 지대는 땅값이야. 땅 대금. 땅값이 비싸. 빌딩 짓는 데는 한 평에 몇 천만 원. 저 농촌 여기는 한 평에 몇십만 원, 몇만 원. 이해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땅값이 비싸다고. 지대는 뭐라고? 땅, 이걸 뭐라고?
가격, 부동산 가격. 자, 그러니까 중심 원룸 지역은 높은 지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심에 위치하면서 엄청나게 높게, 그지? 땅값이 비싸니까 높게 건물 짓지? 네. 상업 지역은 장사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한데 부도심에 저쪽 사거리 근처에 무슨 시장 있지? 어? 지하철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시장. 그래서 부도심. 공업 지역은 넓은 공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도심하고 비싸니까 멀리 떨어져야지? 네. 근데 교통은 다녀야지? 자, 주거지역은 뭐라고?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지? 근데 너무 벗어난 데는 자가용 타고 시집 가는 사람.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은 중간지역. 아니요? 걸어 다니거나. 도시 문제 해결. 교통 문제, 교통 막혀, 체증. 주차시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잖아, 아파트도. 체증도 막히는 거. 주택이 부족해. 불량주택 재개발해야 돼, 그치? 맞아? 환경오염, 사람들 많아요. 자동차 많아서 대기오염, 물도 오염, 생태계 파괴하는 각종 산 부스러치는 개발, 쓰레기 배출 쓰레기 이거 수거 안 해가면 난리도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를 재개발해. 더러운 거는, 응? 불량주택 재개발, 주택 부족 신도시 개발, 맞지? 환경오염 자꾸 되니까 대중교통 좀 이해하세요, 자전거 좀 타세요, 막 이렇게. 쓰레기 때문에 분리수거하고 폐수 정화시설하고 물 오염되니까.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은 8. 좀 쉬었다가 화면은 계속 이어지고 우리는 시작. 자, 이거 5에다가 3이니까 8이네, 그지? 개인과 사회. 개인은 한 명이고 사회는 여러 명이 모인 거지, 그지? 사회가 있는 것이 법이 있는 것이고, 사회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지. 약속을 해서 하는데, 이게 개인이 뭔가를 네가 뭘 배우면 사회에 적용하는 게 사회화야. 자, 내가 뭐라 그랬어? 박사 될 때까지는 사회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지. 네. 근데 청소년기에는 이 청소년 기간 동안에 아동이 있어. 유아가 있어. 어린애. 유아. 애기. 그 다음에 뭐야? 청년이지. 소년이지. 소년 다음에 청년이 되지. 청년 다음에 뭐가 돼? 장년이 돼. 장년. 장년 다음에 뭐가 돼? 노년이잖아. 노년. 그지? 근데 이 기간마다 특징이 있어. 사람들. 근데 니네는 청소년기니까 청소년의 특징. 사회를 통해서 사회를 배워야 되는 거야. 사회 약속을. 그지? 그래서 완성되고 장 커가는 거야. 성장. 사회적 존재야.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는 것밖에 없어. 인간은 사회 안에서만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 인간관계를 맺고 더불어 함께 살아. 그 과정에서 사람 속에서 사니까 인간이 되는 거야. 사람 사이가 한자예요. 인간, 사람 사이. 사람 사이에서 인간답게 인간이 돼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게 도덕식에 나와. 오가 아니라. 사회의 의미,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생활 양식을 뭘로 배워? 생활 양식, 예의, 언어, 규칙, 규범, 법, 가치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어디 나와? 책에 나온다고. 교과서에. 이걸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화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이지. 네가 구성으로 성장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 개인의 성격 만들지. 자아를 형성해야지. 내가 누군지, 사회 속에서 나는 누군지. 그냥 나는 없어.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군지. 그럼 네가 힘을 들어서 이걸 회절해서 하면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 동조해서 같이 하려면 네가 뭐가 있어야 돼? 인정받아야지.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사회적 측면으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문화가 있는데 물질 문명도 있어. 물질로 만든 기계 같은 거, 물질 문명. 물질 문명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학에서 배우지. 그러면 정신 문화도 배우지.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를 합쳐서 둘 다 합쳐서 문화라고 돼. 문화. 네 사회의 문화를 배워. 같이 공유해. 문화를 다음 세대에 너다 중에 네 아들한테 전달할 거지.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지.
그러니까 민주주의 문화를 위해서 촛불을 들어갖고 사람들이 뭐 한 거 아니요. 자, 사회화를 과정을 보면 사회화 기관이 어디요? 사회화를 가르치는 기관. 제일 처음에는 가족이요. 가족이 사람들한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거나 생활습관. 그 다음에 왜 존댓말 좀 쓰지 왜 이렇게 반말해?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언어 습득하지. 그러다가 놀이터 가서 또래 집단이 딱 나와. 친구들. 그러면서 야 내가 너 취했잖아. 왜 너 땅에서 너 안 닿았어? 왜 너 거짓말해? 하면서 질서 배우지. 네. 규칙 질서. 놀이터에서. 그러다가 나이가 되면 이제 학교에 가지. 거기서 지식과 기술과 규칙, 법, 가치 다 배우지.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지. 이때 학생이니까 공부가 직업인데 공부를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지지. 그럼 사회 속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자신감을 배양을 해서 공부를 해서 자격을 획득하지, 자격. 네. 자격을 획득해서 뭐를 가? 직장을 가잖아.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거 또 배워야 돼. 행동도 배워야 돼. 아니, 통계청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나중에 취업대상을 공무원이 돼갖고 취업을 하면 일을 시키지. 이걸 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세요. 그럼 네 하고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배워. 그런데 이제 직장을 끝나서 노인이 됐어. 근데 새롭게 해서 컴퓨터가 나왔어. 그럼 재사회화. 다시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생활 양식을. 그게 재사회화야. 뭐라고? 재사회화. 그래, 노인들도 컴퓨터 교육을 받고 직장에서도 다시 재교육 받는 게 재사회화야. 자, 이렇게 사회학 기관들이 많은데 청소년기에는 봐봐라. 아동, 유아요. 유아, 아동. 그래서 성인, 이 중간이야. 과도기. 과도기 하면 통과하는 길이야. 왜? 여기는 아동, 여기는 성인. 애들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야. 중간이야. 여기 넘어가는 도로야. 여기가 청소년이야. 과도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크지 지금? 심리적으로도 중2병 걸리지. 지 맘대로 한다고. 감정 기복이 심해. 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발전하면서 호르몬이 막 나와. 빨리빨리 크자. 빨리빨리 해. 이렇게. 이 호르몬 때문에 충동적으로 돼. 그러면 자기가 알고 충동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지. 야, 그리고 딱 한번, 저 여자 예쁘다. 하면서 이성적인 관심도 생기지. 그럼 부모가 잔소리하면, 내가 맘대로 할게. 왜 그래?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조금만 공부하려고 하면, 친구가 불러. 친구랑 놀겨.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의 나란 무엇인가? 사회 속에서 나요. 친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적응할 거를 준비를 해야 돼. 그걸 찾아가야지. 그게 내가 누군지 정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게 자아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확장하는 거야. 자, 너한테 내가 그랬잖아. 공부할래? 뭐 하려고? 몰라요. 그럼 자아 정체성이 안 생긴 거지.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직장을 취업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자아 정체성 아니야? 알겠어요? 자아 뭐라고?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생기는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애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왜? 몰라요. 자아 정체성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맨날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자신의 고유성, 넌 수학적 재능이 좋아. 그걸 깨닫고 수학을 빨리 공부해. 그럼 사회적 관계에서 자격증이나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어. 거기를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명확해지잖아. 네.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야. 나는 사회적 지위, 어떤 지위를 타고났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봐봐. 사회니까 가족도 내가 있지, 가족이 있지, 응? 그 다음에 지역사회도 있고 학교도 있지, 대전이 있고 국가도 있지, 네. 지구도 있지.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이요. 집단 안에서,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지위가 있어. 귀속지위는 네가 속해서 너한테 귀결돼서 원래 태어난 거야.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어. 너 남자지? 너 아들이지? 니네 엄마 아들. 이 귀속지위요. 태어나면서 생기는 거. 성취주의는 네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해야 돼. 이건 노력 안 해도 돼. 귀속되는데 성취는 성공을 해야 돼. 노력을. 대학도 가야 대학생 되잖아. 네. 요리사도 성공해야 되잖아. 노력해갖고 성공해야 남편 부인 되잖아. 네.
노력해갖고 애를 낳아야 엄마 아빠 되잖아. 네. 저절로 돼? 태어나자마자 엄마야?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성취주의라고 하는 거야.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에는 귀속주의가 중요했어. 왜? 신분, 양반, 금수저, 신분. 아 지금도 그러면 귀속주의가 더 중요하네. 금수저. 이거는 귀속주의요. 성취주의는 흑수저가 스스로 뭐가 된다고? 금수저. 자기가 금수저가 되는 거. 이게 성취주의고. 네. 자,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도 다 다른 거야. 네가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기대는 게 있지. 네가 내 아빠냐? 그럼 내가 너한테 기대하겠냐? 어린이날에 나한테 어이구 우리 아들 50대 먹으면서 수고했어 이렇게? 아니잖아, 그지? 에? 그러니까 지위마다 기대하는 역할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역할이 갈등돼. 어떨 때는 봐? 지위가 역할이 충돌돼. 봐봐. 엄마가 과장이지? 네. 엄마가 과장이요. 네. 엄마요. 네. 여기서도 일해야 되고 여기서도 일해야 돼. 너한테도 충돌돼. 그럼 어떤 걸 해야 돼? 과장. 이렇게 네가 양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한 거예요. 너한테. 맨날 일하니까 충돌되잖아. 근데 네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맨날 일만 하고 나는 안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 엄마는 힘든 거요. 갈등. 그게 갈등이에요. 어느 지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기대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해요. 하나의 지위에서. 자, 엄마지. 네. 어? 근데 이렇게 해줄까? 너한테 공부해! 그럴까? 아니 놀러 가자! 이렇게 할까? 갈등 안 돼? 엄마는 뭐라고? 공부하라고도 하지만 같이 놀아주기도 하잖아. 네. 갈등돼. 너는 엄마랑 놀기를 바라는데 엄마는 공부해! 그리고 갈등 생기잖아. 아니요? 네. 놀면서 공부하는 거. 공부가 노는 거예요. 자, 사회집단. 사회집단은 두 사람 이상이 모였으니까 집단이 됐지? 네. 그럼 소속감을 가져야 돼. 자, 여기 Q&A 공부방이요. 너 소속감 있어? 네. 공부방 자랑스러워? 네. 지속적으로 와서 나랑 상호작용하고 집단에서 형들하고 상호작용하고 그지? 네. 그 사회집단이요. 근데 조직화된 사회집단도 있어. 사회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부방을 만들었지. 네. 그래서 구성원의 지위, 나는 선생, 너는 학생.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집단이네. 네. 근데 관료제는 관직. 복잡한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무원, 일하는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공무원 집단, 관료 조직. 됐어요? 이제 사회 집단을 봐봐. 종류와 특징에서 소속감에 따라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내 집단, 공부방.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는 이질감 가지는 집단, 네가 안 가는 학원. 알겠지? 내 집단, 내 집단? 네. 또 여기다가 1차 집단은 구성원 간의 접촉이 잦아. 친밀해. 가족. 놀이 집단. 맨날 만나지? 네. 근데 2차 집단은 그냥 이거는 인격적으로 그냥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목적을 달성해야 돼. 회사. 일하러. 정답. 이익 집단. 그러면 회사는 일하는 거 주식회사 이런 거지? 돈 버는 거고. 정당은 새누리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하는 것처럼 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정권 획득. 정권을 획득하면 여당. 그치? 정권을 못 가지면 야당, 들약자. 이해됐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이제 여당이 됐지? 네. 자, 이익 집단은 뭐냐면 의사회, 산학회 이렇게 해서 집단을 만들어. 그래서 의사회에서 이거 법을 고치는데 의사들이 불리한 거 하면 야, 왜 그래? 약사회도 있어. 약사회.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붙었어. 여기서 법을 만드는데 의사회는 이렇게 만들어. 약사회는 이렇게 만들어. 그럼 부딪혔어. 네.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노력한다고. 됐어요? 네. 이제 준거 집단은 뭐냐면 준거, 기준이 되는 집단이에요. 기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집단. 자, 그러면 넌 지금 공부방 다니지? 네. 공부방하고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이렇게 있지? 여기도 집단이 있지? 아? 너의 준거 집단은 어디가 제일 네가 기준이 돼? 제 기준이요? 너 공부할 때. 공부할 땐 여기서 많이. 공부방이 준거 집단이에요. 근데 나는 공부방을 지내는데 나 학원 가고 싶다. 그럼 거기가 준거 집단이에요.
자, 봐봐. 네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해서 너는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연대를 가면 서울대 가고 싶다. 중거 집단이 서울대. 이해됐어?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집단. 됐어? 자, 잠깐만. 자, 문화가 뭐라고? 물질 문명하고 정신 문화가 합친 게 문화지? 네. 문화란 무엇일까? 조부님이 협이라고 그래. 협의. 뭐라고? 협의. 협곡할 때 좁은 계곡. 광장 넓지? 넓은 의미 광이라 그래. 광의. 자, 협의로 보면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교양 있고 세련되고 뛰어나고. 이거는 넓은 거는 그냥 모든 생활 양식.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문화도 있지. 네. 의, 식, 주. 세 개. 비물질, 물질이 아닌데도 문화지. 어? 제도, 법과 간섭, 법률, 관념, 가치관, 태도. 관념은 생각이라는 뜻이야, 생각. 그지? 물질, 비물질 다 합쳤지? 맞지? 물질, 비물질 합치는 모든 생활 양식. 근데 그 중에서 뛰어나고 세련된 거. 됐어요? 문화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 돼. 공동 소유해야 돼. 한 사람이 아니면 문화가 아니잖아. 공통된 사고방식,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공통. 그 다음에 배울 수 있어야 돼, 학습. 후천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독특한 문화인데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축적되고 누적돼야 돼. 말과 글, 조상처럼 다음 세대로 전달해줘야 되잖아, 학습해서. 그지? 그러니까 지식, 기술, 시대적 환경 이런 거 다 어디 나? 교과서. 축적되고 내용이 더 많아져. 발전해서 더 전달돼. 그다음에 문화는 변하기도 해. 다른 문화를 만나면. 새로운 문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지? 발명, 가치관 변화, 지식 축적하면 문화가 다 새롭게 변해. 각 문화 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 맺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화, 한국 문화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하나의 변동이 생기면 다른 데도 조금 더 변화 주기도 하고. 이제 문화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야, 자기 문화만 짱이다. 자기 문화 짱이다. 자기 문화, 자문화 중심. 여기는 자문화 중심이야. 여기는 국수주의야. 우리 것만 최고다. 국수주의. 우리 국가만 최고다. 국수주의. 여기는 사대주의. 큰 나라는 무조건 좋다. 큰 나라 섬기자. 사모한다. 사대주의. 여기는 글로벌. 세계주의. 세계화. 여기는 문화 상대주의.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다. 서로 좋다. 문화는 상대적이다. 됐어요? 네. 요거는 뭐야? 자기 나라만 잘났다고. 이건 뭐라고? 우리나라가 중심이고 세계 문화 조금 받아들이겠다고. 이건 뭐야? 우리나라나 세계나 공동으로 다 좋다고. 이건 뭐라고? 세계주의가 좋다고.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이건 뭐야? 큰 나라만 좋아한다고. 자, 자문화 중심은 좀 뭐야? 우리나라만 좋다.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다른 사회의 문화를 중심에. 자문화 중심이야. 긍정적으로 자기 집단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집도 좀 받아들이지만 자기 문화가 최고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네.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는 여기에 가까운 거지. 국수주의에. 어? 이게 딱 반이라면, 그지? 맞지? 그런데 이게 써 세지잖아. 자문화 중심주의. 미국 문화가 최고다. 그 문화 제국주의. 우리가 짱이야. 슈퍼맨이 짱이야. 이렇게. 그리스 로마가 다른 나라 정복하면서 다 강요해. 우리 문화대로 해. 이렇게. 식민지 가서 우리 문화대로 해. 우리 말 써.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문화고 문화 제국주의. 황제예요. 황제처럼. 우리나라가 짱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문화 사대주의는 뭐야? 나쁘지? 큰 나라하면 무수한 거지? 동경하고 초청하고 좋아하지? 자기 문화는 낫다고 생각하지? 네. 사대주의지, 조선시대에. 자문화 중심주의처럼 상대성을 부정하지? 이 문화 상대주의는 뭐야? 내 것도 서로 상황에 따라 다 좋다. 상대주의지? 맞지? 이건 큰 나라만 좋아하지? 이건 자기 나라만 좋아하지?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를 부정했지, 얘네는.
다른 문화를 좋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덜도 안 좋지. 민족 문화를 과소평가 너무 작게 하지. 이건 과소평가. 주체성 상실. 여기는 뭐라고? 자기 과대평가. 여기는 뭐라고? 과소평가. 여기는 주체성 너무 세. 이건 주체성 상실. 이해됐어요? 네. 문화 상대주의는 중간이라겠지. 더 우수하고 열등한 게 아니야. 그냥 특정 문화에서 서로 달라. 서로 달라.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상대도 인정한대. 그 사회에 특수한 환경이 있으니까 역사적 속도로 그냥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만 사람 잡아먹고 이런 건 빼고. 됐어요? 네. 자, 문화를 바라보는데 총체적으로 전체를 바라보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를 봐야지. 네. 전체 맥락에서 흐름에서 다양하지. 상대적이지. 독특한 환경에서 그럴 수도 있지. 역사적 맥락으로 그럴 수도 있지. 역사적인 흐름에서.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봤어. 그러면 민족, 지역에 따라 문화가 유사하기도 하고 차이점도 보이지. 네. 그래서 비교해보지. 그럼 문화 간의 부평성, 가통, 공통성, 특수성, 개성. 이거는 공통성, 이건 차이점. 있어? 이거 보통, 이거는 개성. 이걸 서로 밝히지. 서로 잘 이해할 수 있고 이해의 폭도 넓히지. 그 다음에 자신의 문화도 돌아보고 반성 관찰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대중매체가 사람들이 대중이지. 대중매체 신문, 방송, SNS 이런 거 그지? 네. 이게 형성됐어. 왜 형성됐냐면 신분제도가 붕괴됐어. 이게 봉건제도야. 뭐라고? 봉건제도가 형성되고 신분제도가 없어지면서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대중들이 도시에 모여서 대중사회가 됐지. 그러니까 대중들이 매개체 대중들이 있으면 이 소식을 전달하는 게 있지. 이렇게 네. TV, 신문, 컴퓨터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폭넓게 발달해. 그래서 신문, 라디오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다 반달하지. 그 인터넷, 이동통신은 새로 나왔어. 새로 나온 미디어야. 그러니까 인터넷 잡고 있는 짱이 돈 제일 많이 벌지. 이동통신, 통신기계, 신문, 라디오, 방송국 이런 데 부자 되지.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텔레비전 개콘 봐. 주차 싸보고. 새로운 소식, 다양한 정보, 인터넷에서 오락과 휴식, 컴퓨터에서 다 반다. 사람의 삶의 질은 풍부해졌어. 문제는 뭐냐면 대중매체랑 결합해서 이익을 만들려고 맨날 광고 나와. 대충 제일 재밌는 거, 예술적으로 완성도보다 그냥 재밌는 거. 이거 영상 보세요. 유튜브에서 돈 되게 막 해. 그거 똑같아져. 개성도 없이 맨날 걸그룹이 똑같이 생겼어. 돈 내면. 대중은 수동적으로 소비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만 보여. 전달되는 정보가 대중문화 생산자가 만들어. 그 사람이 만들어 유튜브로. 그럼 그것만 보게 돼. 그런 문제점이 있다. 미디어 문화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뉴미디어, 그지? 컴퓨터. 다른 문화를 접속하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문화도 전파되지. 그지?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지. 시공간 제약 없이 유튜브만 키면 무조건 끝이지.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치? 자, 그래서 사회 변동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사회가 변한대. 현대사회가 왜 변할까? 여러가지 현상으로 변해. 기술도 발전하고 생각이 변해. 제도도 변해. 교육제도도 변하고 막 그러지. 네. 시민운동 많이 하고 국가도 계획하고 자연환경도 변화하고 문화도 전달되고 그지? 변동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넓게 유튜브 영향받으면 뭐 강남 스타일 전세계로 빠르게 쫙. 맞죠? 네. 자, 그런데 봐. 산업화 시대는 산업혁명하고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했지. 많이 생산해서 대량 생산하니까 물건을 팔고 배 타고 가갖고 식민지 개척한 거예요. 생산성이 증가하고 의료기술 발달하니까 노인도 노형화되고 도시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전통 가족제도, 농경사회 제도 불변하고 핵가족으로 딱 돼버렸지. 가치관 혼란되면서 돈이 짱이다 이런 세계가 됐지. 물질만능주의. 그러면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면서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지식정보 막 활용하고 정보 의존도해서 인터넷만 맨날 보고.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숨기지.
개인정보는 전부 다 노출돼가지고 막 그 광고 스팸 메일 맨날 오고. 세계가 하나로 다 하나로 연결됐지, 유튜브에서. 정보는 세계 속에 가속화되지. 그러니까 유튜브 쓸 수 있는 나라는 좋고, 못 쓰는 나라는 불평등, 정보도 못 얻지. 더러운 나라, 뭐, 가난한 나라, 환경 오염되고, 지역 문화도 다 파괴되고, 다 똑같아져 버리지. 자, 한국 사회. 정부의 경제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가 중심으로 했어. 그래서 급속하게 재벌을 만들었어. 그래서 재벌 문제가 지금 되는 거야. 정부에서 지원해갖고 돈, 다른 나라에서 꺼다가 급격하게 밀어준 거야. 그래서 대기업이, 재벌들이 수출 중심으로 다 돈 벌어서 대기업이 다 가져. 돈을 대기업이 다 가져. 대우, 삼성, 현대 이런 게. LG.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약해져. 국토는 대기업이 있는 데만 발전해. 빈부격차 심해졌어. 서부도 근대 유럽의 요소가 되면서 전통 능력, 우리나라 옛날 거 전통 다 많이 망가졌어. 세대 간의 갈등도 생겨. 왜? 나는 아빠는 돈 벌었는데 니네는 뭐 우리 자렵게 살고 싶어요. 서로 가치관이 안 맞아. 빨리 변하니까 그래. 신부보다는 어쨌든 개인이 능력이 더 중요해졌지. 창의성으로, 그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운동도 하고 여성도 정치 참여하고, 그지? 심상정. 남북분단에서 통일해야 돼. 남북분단하니까 이산가족 문제 생기고 전쟁 위협이 되고 자유로운 활동 북한 못 가고 불필요한 경제하면서 군사력 많이 쓰고 자원을 분할했지. 북한 자원 못 쓰니까, 그지? 맨날 수입해오니까 역량 낭비고 북한과 남북한의 공동문화 사라지고 민족변형 발전에 정해되니까 통일해야 된대. 평화롭고 안전하게 남북 구성원이 안정적이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역량을 합쳐서, 그지? 분할에 따른 비용보다 통일했을 때 더 새로운 이익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산가족 고통 해소하고 남북을 합쳐지니까 정통성도 회복하고 민족 역량도 커지니까 통일해야 된대. 자, 우리나라 문제가 뭐라 했어? 출산은 조금 하고 오래 사니까 고령화가 된다고 했지. 고령화 65세 이하, 그지? 이상. 맞지? 평균 수명 늘어나니까 여성도 진출하지만 자녀 양육 힘드니까 저출산하고 경제적 부담 많으니까 출산율 감소하고, 그러니까 노동력도 부족하고 출산율이 적으니까, 그지? 노동인과 노령화 늙어나지니까 노동 생산력, 이 생산하는데 노인들이 많으니까 생산성이 낮아지지. 발전이 안 돼. 노후 생계도 문제요. 건강 유지에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노인 부양하고 노인도 먹여 살려야 돼, 사회가. 그러니까 저출산을 줄이기 위해서 양육 지원 좀 놔라. 다양한 제도, 양성평등, 여자들도 좀 도와줘라. 사교육비도 좀 줄이고, 공교육 재원, 학교 교육도 재원도 투자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노년의 안정대책 만들고, 세대 간의 합의를 통해서 노인들도 좀 일하게 하고, 경제활동도. 다문화도 그렇지. 여러 인종이 이제 많이 모였지. 40%야, 농촌에는. 30% 이상. 4명에 1명은 외국인하고 결혼해. 근데 3D hom적. 이 3D가 더럽고, 어렵고, 뭐, difficult, dirty, 또 뭐냐? dangerous, 위험한. 뭐라고? dirty, dangerous, difficult. 이렇게 저렴하고, 근데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외국에서 제공해주니까 도움 되는 거야. 국제결혼을 이주한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서 살지. 노인만 사는데, 이제 젊은이들도 하고 애기도 낳잖아. 다양한 문화 들어오니까 이제 문화도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발전하지. 근데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되지 않게 조심해야지. 갈등이 발생하니까.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주가 오면 이주민 대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자꾸 도와줘야 돼. 어쨌든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적 차별하면 갈등되지. 네. 그래서 차별 조심해야 되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생겨.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야 돼. 이게 세계화야, 이게. 다문화에 필요한 지식이나 가치들도 배워야 돼. 외국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구나. 왜 돼지고기 안 먹어? 삼겹살 먹어? 그러면 안 되잖아. 다문화 가족 학교에서도 교육 지원하고, 이주 여성도 정착 지원하는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많이. 좀 더 해야 되지만.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정치 경제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